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의 불똥이 예비 간호사들에게도 번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무기한 미루면서 입사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예 채용 계획을 취소한 대학병원들이 늘면서 간호학과 재학생들도 애가 타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합격한 24살 A씨. 4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간호사의 꿈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2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병원 측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환자 수가 줄면서 병원 재정이 나빠졌다며 입사 시점을 무기한 미룬 겁니다. 하염없는 기다림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A씨는 어렵게 붙은 대학병원 취업을 포기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유소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혹시 올해까지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또 다른 취업 사이트도 보면서. 실제로 대전 지역 주요 병원들마다 이 같은 입사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을지대학병원은 올해 신규 간호사 배치가 아예 없었고 충남대병원은 이번 달까지 15명을 배치했지만 모두 1년 넘게 기다린 인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병원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대전의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급 휴가까지 실시하는 상황 속 신규 인력을 더 뽑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졸업을 앞둔 지역대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도 휴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5월이면 올라오던 대학병원들의 채용 공고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채용 공고가 지금 나고 있는 병원들이 없어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채용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채용 대기 시간이 짧아지도록 병원들과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 장기화로 주요 병원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신규 간호사들의 채용 가뭄이 언제쯤 해소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충남대와 순천향대가 일정을 앞당겨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포함한 2025학년도 학칙 개정을 이달 말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충남대는 오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의 심의를 거쳐 110명에서 155명으로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천안 순천향대도 의대 정원을 93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학칙 개정을 이달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권양대와 을지대, 천안 단국대는 이미 관련 학칙 개정안을 마친 상태입니다. 충남경찰청이 개원을 신규로 모집하면 고수익과 함께 성과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5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원금의 23%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개원을 모집하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고령층과 주부 등 85명을 상대로 58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금액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숨겨둔 재산이 더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령 대천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내 생선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출동한 해경대원 2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창고 안에 있던 생선이 부패되면서 나온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에서는 40대 엄마와 6살 아들이 탄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어선 갑판 위에 선원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고 출동한 해경대원들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선을 보관 중이던 선창 안에서는 다른 선원이 구조돼 나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대천항에 정박 중이던 29톤급 어선내 선창에서 57살 선장 A씨와 60대 선원 2명 등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 선원 1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나머지 선원과 선장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조에 나섰던 보령해경 2명도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령해경과 소방당국은 선창 안에 있던 생선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메탄가스와 냉장고 냉매 유출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는 났는데 이게 정확히 뭐 어떤 냄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이걸 조사해야 나올 것 같고. 저수지에 빠져있던 SUV 차량이 크레인에 인양됩니다. 어제 낮 1시 17분쯤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예산 예당 저수지에 빠진 겁니다. 구급대원 도착 당시 차량은 지붕만 보였고 6살 남아는 무사히 구조됐지만 40대 여성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승용차 운전하고 저수지를 가다가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그 운전자분과 그 동승자인 아들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 앞에 새빨간 꽃과 줄기 100여 주가 뽑혀 있습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입니다. 경찰은 해당 양귀비를 밀경작한 70대 A씨 등 이달에만 밀경작자 7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법률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 입찰을 앞두고 기존 상인들이 자신들을 거리로 내쫓는 거라며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비대위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청사를 잇따라 찾아 대전시가 재량권이 있음에도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상인들을 위협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이해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해서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며 조만간 공개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이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시즌 3승을 올리며 꼴찌 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화를 구해냈습니다. 선발 투수진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류현진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며 희망을 보여준 가운데 내일 1군 마운드에 복귀하는 문동주의 활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최고 구속 149km에 주무기인 체인지업까지 안정된 칼날 제구에 삼성 타자들이 배트를 연신 헛돌립니다. 타선도 오랜만에 폭발했습니다. 1회 초 안치홍의 투런포를 시작으로 2회엔 문현빈과 김태현의 투런 홈런이 잇따라 터졌고 페라자까지 시즌 14호포를 쏘아올리며 경기 초반 12점을 뽑아내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도망가는 점수를 낼 수 있어서 기뻤고 류현진은 5이닝 동안 안타 3개만을 허용하는 올 시즌 2번째 무실점 호투로 시즌 3승을 따냈습니다. 류현진은 삼성을 상대로 약 11년 8개월 만에 선발승을 거두며 한화를 4연패에 늪에서 구했습니다. 패배 시 시즌 처음으로 최하위로 내려앉을 수 있는 위기였던 만큼 류현진과 한화 모두에게 의미가 큰 1승이었습니다. 초반에 좀 대량 실점도 많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계속 오늘 이후로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한화는 김민우가 개막 3경기 만에 팔꿈치 통증으로 시즌 아웃된 데 이어 최근 외국인 투수 페냐와 산체스가 부상으로 조기 강판당하며 당분간 선발 로테이션을 건너뛰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군안조로 2군에 내려갔던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가 내일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와 홈경기에서 1군 복귀전을 치릅니다. 에이스 류현진이 2경기 연속 호투로 예전의 위력적인 모습을 되찾고 있는 상황에서 문동주가 어떤 활약을 선보이느냐가 선발진이 붕괴된 한화 반등에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34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30대 B씨와 공인중개사 50대 C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B씨와 C씨에 대해 별도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임차인 198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약 2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임대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중개 과정에서 A씨를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3년간 약 1억 4,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6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기후 변화가 현실이 된 요즘 탄소 배출 제로화를 위해 우리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석탄 화력 밀집 지역인 충남, 그중에서도 보령시는 탈석탄을 넘어 수소 중심지로 거듭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요. TJB는 탈석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선진국과 충남 지역 동향을 알아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석탄에서 수소 도시로 변하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의 모습을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 있는 모어부르크 화력발전소. 지난 2015년부터 8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함부르크 경제를 견인했지만 연간 배출되는 850만 톤의 탄소는 공해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Also ich wohne jetzt hier 28 Jahre und ich konnte alle 2 Tage meine Fenster putzen, weil ich einen schwarzen Staub auf meine Fenster und Wäsche raushängen konnte man auch nicht. Es war immer so ein Rußpartikel. Ein Rußpartikel auf den Fenstern und auf der Wäsche. Autos auch. 하지만 석탄 퇴출 로드맵에 따라 5년 만에 다른 발전소 2곳과 함께 가동이 중단됐고 대신 그린 수소 공장으로 극적인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 시간당 2톤, 연간 12,000여 톤의 그린 수소를 만들어 산업계에 보낼 계획입니다. 특히 모어부르크에는 기존 석탄 발전에 활용된 송전망 등 기반 시설이 이미 구축된 데다 물 분해 시설에 동력을 공급할 풍력 발전기들도 근처에 풍부합니다. Der Standort hat einen 380 kV Stromanschluss, der eine sehr große Bedeutung hat für die Wasserstofferzeugung, weil wir dann von Norddeutschland den Windstrom bis an den Standort ranbringen können, um daraus dann auch grünen Wasserstoff zu erzeugen. 독일 최대인 함부르크항도 수소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어부르크 발전소에서 생산한 수소는 이곳 함부르크 항만을 통해 유럽의 다양한 도시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함부르크가 수소의 생산과 저장, 유통을 아우르는 유럽의 수소 거점 도시가 되는 겁니다. 항만 인프라 운영에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고 암모니아 등 관련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북유럽과는 파이프라인도 연결합니다. Pipelines mit Norwegen, mit Niederlanden, mit anderen Nachbarn verbunden. Das muss alles eingesetzt werden, um diesen riesigen Energiebedarf zu decken, den Deutschland auch als Industrienation, als Produktionsstätte benötigt. Also wir haben 석탄화력 10기를 보유했지만 최근 1, 2호기 퇴출을 시작으로 줄줄이 폐쇄를 앞두고 있는 보령시. 함부르크처럼 탈석탄 위기를 수소경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남자 간호사가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으로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 2022년 12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11%의 상태로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부터 동구의 한 원룸까지 약 1.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고 그중 2번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주시를 찾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를 민간에 매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공주시 반포면 일대의 충남도 직속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포면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주소가 세종시로 바뀌었습니다. 김 지사는 공주가 백제 역사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며 카페나 숙박시설, 펜션 등 상업시설은 물론 주거용도 한옥으로 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